저는 장수생인데 5번째 수능의 결과가 이전에 쳤던 결과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몰라서 풀지 못한 문제보다 실수로 틀린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생이지만 절박함이 부족하고 잠도 많고 지각하는 것이 일상인 저에게는 기숙학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외부의 소식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외의 것으로부터 관심이 흐트러질 위험도 적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철저한 의대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원의 선생님들을 최고라고 꼽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국어가 매우 취약했는데요. 국어를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읽고 빨리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대관 조항균 선생님께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저만 특별하게 국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이 저와 같으니 반드시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제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과목까지 자신감이 붙으면서 불수능이라던 금년 수능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구평에서 국어가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해야 하나 진심으로 고민했었습니다. 3월부터 국어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 수능을 쳐봤자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막해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책을 덮고 일기장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을 돌이켜봤어요. 그 결과 나는 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지금 성적은 잘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제 국어 실력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일명 수미잡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다잡고 불안함을 극복하고 수능을 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목표가 명확하다면 재도전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도전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거니까요. 저처럼 멘탈이 약하고 불안감이 많이 느끼는 친구들은 조금 더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셔도 됩니다. 화이팅! 국어는 17, 18 수능에서 모두 3등급을 받았어요. 시간 안에 문제를 모두 읽지 못했기 때문에 무작정 빨리 읽으려고 했다가 문제를 다 풀지도 못하고 푼 문제에서도 실수를 했으니 점수가 형편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을 준비할 때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동안 몇 번이고 봤던 기출문제를 다시 봤습니다. 문제보다는 지문에 집중해서 봤는데요. 흘려읽기 쉬운 화작의 담화 상황이나 문학에 나오는 보기까지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었고 평소에 제가 하던 실수가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에 빠졌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잘 풀리지 않는 문제는 일단 무조건 넘어가는 연습도 했어요. EBS 연계 교재는 문학 지문만 봤는데요. 문학 중에서도 특히 현대시나 고전시가는 3-4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17 수능에서 1등급이었던 수학이 18 수능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이후에는 조금 더 겸손하게 공부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예년에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보다는 늘 풀던 방법대로만 풀고 넘어가기에 반복이었습니다. 때문에 비효율적인 풀이가 많았고 풀이가 길어짐에 따라 실수할 확률이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수능을 준비하면서 기출문제와 하이퍼 교재를 풀었는데요. 일단 제 방식대로 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풀이와 비교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자습 시간에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찾아보면서 새로운 풀이를 적용시켜 풀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복하다 보니까 실전에서 풀이가 막혀도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탐구는 생원 지원을 선택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수능을 봐오면서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또 다시 개념과 기출문제를 반복했습니다. 단원별로 개념 기출문제를 한 세트로 잡고 1년 동안 약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개념을 읽고 개념 노트를 만든 후에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를 모두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반복되는 선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염색체의 수가 반복이 된다면 기출문제를 모두 뒤져서 성염색체의 수, 상염색체의 수, 이가염색체의 수 등을 찾아내 개념 노트에 다시 정리해놓고 헷갈리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면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게 되고 아무리 못 쳐도 2등급은 확보할 수 있었어요. 킬러 문제는 의대관 과탐 선생님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풀이 방법을 달달 외웠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출제자가 의도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 또한 실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년과 다른 학습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예년에는 단순히 기출을 푸는 것만 반복했다면 이번 수능을 준비할 때는 기출 문제를 통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실전에서 낯선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제를 침착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1학기는 학원 일과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유시간에는 주로 잠을 잡는데 일요일에 잘 수 있다는 생각 덕분에 평일 수업 시간과 자습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실수를 유발하는 잘못된 접근 방법과 습관을 찾는 데 노력했습니다. 개념과 기본 문제를 위주로 학습했습니다. 2학기 때는 슬슬 지치기 쉬운 시기예요. 공부가 안 될 때 억지로 앉아있기보다는 산책과 운동을 했던 것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간에는 국어나 영어보다는 수학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3학기는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주말 테스트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유지했고 자습 시간에는 실전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더 이상 풀지 않았고 1년 동안 만들었던 나만의 노트와 기출문제의 집을 오가면서 과목별로 단권화를 했습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수험장에 도착해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고 그것을 종이에 작성하여 수험장에 가져갔습니다. 문제를 읽다가 눈앞이 하얘지는 상황까지 대비했기 때문에 수험장에서 문제가 막혔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